몽고의 침략과 고려 후기 정치 변동, 몽고의 침략과 고려 항전, 13세기 초 1206년입니다. 1206년에 징기스칸 태무친이죠. 태무친이 몽골을 통일합니다. 중요한 건 1206년이라는 단어죠. 북방 유목민족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몽골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대했다. 몽고의 지나친 곡물력으로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요. 몽고 사신 이름이 좀 그래요. 저고여. 그렇죠? 저고요. 저고려도 아니고 저고리도 아니고 저고려의 피신 사건 이후에 관계가 약화됐고 몽골이 드디어 우리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입니다. 1231년. 아까 몽골이 태무친이 몽골을 만든 게 1206년인데요. 불과 25년 만에 그 몽골 쫙 먼 곳이잖아요. 울란바토르. 그 먼 몽골에서 고려로 쳐들어올 정도로 몽골 세력이 강해졌고요. 1231년 이후에 약 40여 년간 몽골은 여러 차례에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침입. 쳐들어왔을 때 고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야 너희 왜 쳐들어왔어? 그래? 우리 너희들한테 곡물 많이 줄게 해갖고 1차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곡물을 가져가다가 저고요가 죽고요. 그러자 이제 몽골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무슨 정권이냐면 최후 정권입니다. 최후. 몽고가 다시 쳐들어오자 잽싸게 이번에는 어디로 천도를 합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1232년. 자,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는 것은 몽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들이 더 이상 고려가 어때요? 몽골에게 곡물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몽고군이 이제 7차례 고려에 더 쳐들어오게 됐고요.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잘 아시죠? 여기가 뭐다? 섬이더라. 그래서 몽고군이 뭐에 약했기 때문에 해전에 약했기 때문에 바다에 약했기 때문에 고려가 이제 어때요? 강화도로 천도했고 1270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40년간 이곳에서 항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군 방어 뭐 그렇게 써놨네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항전. 규지성에서 가장 먼저 1차 침입 때 몽골과 항전을 한 사람. 한글로 하면 권투인데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권투 박싱. 영어 선수. 권투 선수. 박서죠, 박서. 바로 그 박서입니다. 박서가 여기 규지성에서 크게 활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차 침입 때였죠. 1차 침입 때 이제 2차 침입 때구나. 1차 침입 때네요. 박서의 항전에 의해서 몽고군이 개경까지 오긴 했지만 와, 고려군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쉽게 강화를 맺었던 거죠. 고려가 몽고에게 약속을 했어요. 막대한 양의 곡물을 줄게라고 하니까 그냥 물러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곡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려가 어때요? 강화로 천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빡치죠. 그래서 쳐들어왔던 거 2차 진입입니다. 2차 진입 강화도로 갔다가 강 건널 자신이 없으니까 그 대신 꽝 대신 닭이라고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요 내륙을 약탈하기 위해서 처인성으로 갔죠. 처인성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적장 살리타이가 김인우의 화살 한 방에 팍 갑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죠. 자, 그런데 이때 김인우가 같이 싸울 때 처인이 뭐였냐면 부곡이었대요. 부곡. 우리 저번 시간에 뭐였어요? 무신정변 때 망이 망소위에 난 이야기하면서 명학소 이야기했었죠. 명학소. 소공업에 종사하는 천민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처인 부곡입니다. 그러니까 처인 부곡이니까 농업에 종사하긴 하는데 이 농민들 역시 또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천민이었어요. 이 천민들과 김인호가 약속을 해주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 너희들 어때요? 면천시켜주겠다. 그런 효과. 역시 충주성도 마찬가지고요. 충주성에서도 역시 어때요? 물리쳤는데 충주성은 뭐였냐면 다인철소였어요. 다인철소. 역시 소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충주성 또한 뭐였다는 거예요? 철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특수 천민 집단이었고 이들에게도 역시 약속을 한 거죠. 싸움에서 이기면 너희들 어때요? 면천을 시켜주겠다. 이게 실제로 역시 충주성도 김인우 장군이었는데요. 싸워서 이겼고 그 사람들 면천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는 몽골 침략을 일부 격퇴시키기도 합니다. 자, 몽고와의 강화. 최씨 정권 몰라고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집권자인 임유가 피살당한 후 강화도로 전달을 합니다. 1270년이었고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30년부터 70년간 약 40년 7차례의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실제로는 휴전을 맺었던 건 1259년이었는데 이때 고려 원종이 쿠빌라이, 고려 몽고 세조죠. 세조를 만나러 갔는데 몽골이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을 그대로 인정을 해줄게. 오케이? 고려 너희들이 거둔 세금 우리에게 안 줘도 돼. 너희들 국가체제 그대로 유지를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해준 게 유일한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몽골에게 항복을 하긴 했지만 고려의 그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려 항쟁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많은 유물이 불탔다. 황룡사 부충목답 초조대장경. 요 초조대장경은 언제 만들었어요? 거란의 침략이 있을 때 처음으로 만들었죠.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몽골이 침략할 때 다시 한번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장경은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조대장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항전 지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황룡사 부충목답 소실 요까지도 나와 있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원간섭기 고려사례. 고려가 약간,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년간 항쟁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고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심한 간섭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다. 첫 번째, 고려의 위상이 약화됐다. 고려 왕의 시기에는 원의 통제와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왕 이름이 무슨 조에서 뭘로 바뀌어요? 무슨 왕으로 바뀝니다. 충 무슨 왕.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은 당연히 뭐예요? 몽골에 충성하는 모광, 충해왕, 수광, 려왕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하라고 불렀던 것이 전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자가 세자로 격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제 우리 고려전기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바뀌었고요. 이것까지 다 외우기는 힘든데 이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조병마사 이름이 고려 전기 국가 최고 합의기관이었잖아요. 도병마사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평이사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도평이사사라는 이름이 나오면 고려 후기가 되는 겁니다. 고려 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려 국왕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했다.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무슨 나라가 됐다?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마국. 그래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시켰던 이후 아마 우리나라 여러분 부모님도 아버지도 그러시나요? 저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빠들이 엄마에 약하죠. 엄마에 약하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깨갱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킴으로써 고려 왕실을 통제했다. 그 다음에 영토도 상실하게 됐다. 원나라는 고려에 세 군데를 뺏깁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탐라총관부는 오늘날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는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 원나라는 우리를 정복하고 나서 우리나라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서 이제 어때요? 정동행성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죠. 일본 원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원정을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말이 필요했죠. 아무래도 일본은 기마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1274년, 128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하는데 이때 말까지 태워올 수는 없잖아요. 몽골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말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들의 고향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예, 일본 아이들이 볼 때는 이제 어때요? 여몽 습내도입니다. 예, 일본을 습격한 그림이고요. 이때 원나라 군대와 요 앞에 있는 건 고려 군대예요. 그래서 일본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 요놈이죠. 요놈. 나케자키 세에나가를 죽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몽골군들은 뭘 사용했냐면 이미 뭘 사용했어요? 이때부터 화약을 사용합니다. 화약. 아무튼 1274년, 1281년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정동행성.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아까 제가 탐라총관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이 부분이죠. 천령 이북입니다. 동령부는 자비령 이북이고요. 천령 이북의 쌍성총관부, 동령부는 돌려줘요. 나중에 아까 탐라총관부도 돌려줘요. 근데 쌍성총관부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을 누구 때? 공민왕 때 1356년에 강제로 탈환을 했죠. 무력으로 우리가 탈환을 합니다. 쌍성총관부가 등장을 하면 그래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공민왕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수탈.
군인과 물자, 공녀, 뭐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공녀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공녀로 끌려가기 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이때부터 뭐가 유행했다, 뭐 좋은 풍습이 유행했다, 뭐 그런 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곡물로 갖고 간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매죠, 매. 매를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몽고애들 사냥에 매를 이용했죠. 매사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방이라는 거, 응방. 혹시 제가 선생님이 안 써놨는데 꼭 써놓으세요. 응방, 매사냥. 자, 그 다음에 원가 교류, 인적 교류가 빈번했다. 그래서 경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몽고식 헤어스타일, 변발, 앞, 빛날이죠. 그 다음에 복장, 여기 나와 있는 철릭.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조선시대 전통 여성들의 저고리가 되죠. 저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우리 벼슬아치, 양아치, 치, 이야기하죠. 요 치자, 장사치, 요 종결어미 역시 뭐의 원어예요? 몽고족의 언어입니다. 무슨 치로 끝나는 거. 대체로 이제 뭐 아무래도 몽고의 언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치로 끝나면 다 왔대요. 좀 비하적 의미가 있죠. 갈치는 아닙니다. 자, 음식 문화 소주와 만두. 그 다음에 수시력. 와우. 수시력은 이건 뭐예요? 달력이에요. 이 수시력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세종대왕 때 뭘 만들게 됩니까? 칠정산을 만들게 됩니다. 요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 놓을게요. 요 쪽들이 있죠. 여인들 결혼식 할 때 쓰는 쪽들이. 그 다음에 연지곤지. 그죠? 연지곤지. 그 다음에 여기 철리게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거죠. 색동저고리. 이것도 다 어디 거예요? 고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약 고려의 간섭을 한 100여 년 봤는데요. 100여 년 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려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몽골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이 또 고려로 가기도 했죠. 뭡니까? 아니, 몽골로 가기도 합니다. 고려양입니다. 고려양이요. 풍습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 성장. 우리 저번에 이제 무신정변 이야기하면서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와 후기 나눈다고 그랬죠. 이 전기는 지배 세력이 문벌입니다. 후기는 권문세력 그랬죠. 바로 그 권문세력들입니다. 몽고 통역관, 국왕의 측근으로서 몽고의 공주에 따라온 외국인, 그 다음에 원황실의 외척 세력들, 기황후 있죠. 대표적으로 원나라에 가서 뭐가 됩니까? 황후가 됐으니까 이런 세력들, 원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지배 세력이 됐고요. 이 사람들을 고려 후기 지배 세력들,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려 후기의 고위 관제가 뭡니까? 도평이사다죠.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와 노비를 강제로 막 차지했는데요. 불법 농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농장을 대규모로 갖고 있다 보니 강제로라고 그랬죠. 불법이라고 그랬죠. 국가에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빼앗았겠죠.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죠? 국가 재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이 고갈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 왕실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요 농장을 혁파하고 뭘 만들어요? 이제 과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14세기 중반 원의 세태 1368년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원의 세력이 더욱더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서 국민왕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반원 자주정책과 내정 왕권 강화 정책 두 개 꼭 분리해서 아셔야 돼요. 자, 권문 세력들을 몰아내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 원정. 그 다음에 몽고의 만호부. 정동행성과 만호부 거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성통과 탈환했다. 그 다음에 반발과 같은 몽고풍 억제했고요. 그리고 국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가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내정 간섭. 정방 폐지합니다. 정방 누가 만들었어요? 최우가 만들었던 거죠. 최우가 만들었던 그 무신집권기의 인사권 장악기관인데요. 정방을 폐지하고 과거제도를 정비했고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용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돈, 뉴머니, 신돈입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뭘 만듭니까?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는데 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요런 말이죠. 토지와 백성. 전은 뭡니까? 전. 밭전자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 민자죠.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변정, 원래대로 돌려놓는 관청.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권문 세력들이 강제로 빼앗아갔던 토지, 아니면 권문 세력들이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강제로 뭘 만들었던,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권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때요? 권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거죠. 권문 세력들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켜줬다. 전민, 변전, 도감. 고려 초기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었죠. 뭐가 있었죠? 고려 초기에. 광종. 광종? 뭐예요? 노비 안건법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 초기 광종의 노비 안건법은 어때요? 호족 세력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자. 그 다음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전민 변정도감은 권문 세력들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자. 취지는 같지만 좀 해당되는 대상이 조금 달랐죠. 자, 결과 군문 세력들이 여기에 반발했고요.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왕은 이러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왕이 사랑했던 여인 노국공주가 사망한 이후에 국민왕이 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국민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뭐 자제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성계와 최영, 그다음에 최무선도 나와 있네요. 이성계와 황산대첩, 박예의 쓰시마정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홍건적보다는 이제 외구의 침략을 겪게 하는 과정들이 쭉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신진사대부. 자, 국민왕. 아까 정방을 폐지하고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용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사회에 모순 개혁을 시도했다. 근데 고려사회의 모순은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였어요? 이 고문 세력들이었죠. 고문 세력들. 그래서 고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원지배에 등장했고 이 사람들은 시험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등장을 했죠. 백으로 등장한 거죠. 이 사람들은 과거. 이 사람들은 사상 불교, 이 사람들은 성리학. 자, 불법 농장 대규모로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중소지주였고요. 이 사람들 도평이사다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진 관리들입니다. 아무래도 과거를 통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행정 정치에 있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고문 세력들과 신진 사대부들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외교적으로 봐서도 이 사람들은 친원, 신진 사대부들은 어때요? 친명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신흥부인 세력들. 아까 홍건적과 외구, 신흥부인 세력들. 이 사람들이 누구와 손을 잡아요?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였던 이성계가 이제 어때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멸망입니다. 명나라, 천령이북. 아까 우리 쌍성총관부 봤잖아요? 쌍성총관부. 이를 국민왕이었대요. 무력으로 회복을 했잖아. 근데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등장한 다음에 우리 명나라는 원을 계승했다. 따라서 쌍성총관부가 옛날에는 원나라 땅이었으니 원나라가 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나라를 계승한 명나라에게 천령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가 왜 이러한 요구를 했냐면 그 당시 우왕이라든가 최영이 어떤 성격, 친원적 성격이 강했어요. 원나라고 강했어요. 그래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우왕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요동정벌, 유명한 뭐예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됐고 이성계, 유명한 뭐예요? 유하도 해군이 이루어졌던 거죠. 아까 유하도 해군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불가지론이 있어요. 사불가지론이요. 사불가지론,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좀 볼 텐데, 네 가지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그 다음에 여름철, 그 다음에 외구 침략, 그 다음에 장마철, 요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선배들하고 이런 거 갖고 토론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이성계 유야도 해군 찬반 토론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계와 급진개혁파. 급진개혁파는 어때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관전법을 만들었고 정몽주 등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다. 좀 많이 길었어요. 양이 좀 많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쌤이 무리하게 한번 뽑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